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일 수도,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8일, 오늘 지나면 내일은 배당락이 되죠. 내일은 배당락이 돼서, 그 다음 되고, 모레까지 장을 열고, 그 다음 31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휴장, 그리고 오늘까지 합쳐갖고 3일 거래를 하고 나면 4일 동안 쉬는데요. 저도 이 연휴 동안 조금 생각을 좀 연말이 되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올해 시장, 내년 시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주 3일 동안 연휴였었는데 그때도 조금 생각을 좀 이것저것 좀 해봤고요. 또 3일 지나고 그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한 그림은 좀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3일 거래하고 4일 동안 그걸 또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면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때가 많아요. 뭔 얘기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 제가 미술을, 제가 그림을 별 잘 그리질 못해서, 학교 다닐 때, 그림,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면, 말을 그리면 강아지가 개가 되고, 개를 그리면 예, 말들처럼 보이고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림 그리는 과정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스케치를 하죠. 연필이나 이런 걸 갖고 대충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좀 그 위에다가 색칠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연말에 내년에 대한 일단 큰 그림은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 주식 투자는 이 큰 그림만 잘 그린다라면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만 잠깐 요렇게, 좀 대응을 하면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내년도 시장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는 분들하고요. 또 그냥 장 열렸네. 없나? 뉴스가 떠네. 이거 관련되는 거 없나? 하고 보다가 막 저 위에 간 거 쫓아가갖고 잡고 그러시는 분들하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보게 되면 단타 치려고 그때그때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나을 때도 있어요. 나을 때도 있겠지만 큰 전체적인 1년간의 수익률, 좀 긴 기간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라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큰 그림이란 건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거고요. 내년도에 시장은 어떨 것 같으니까 또 내년도에 변화되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섹터로 내가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들. 자, 그렇게 해놓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시장에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단기간에 고수익이라는 그런 좀 뭐랄까 좀 허무하다기보다는 조금 내동매매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계좌가 깎여 나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진짜 누구 못지않게 공부를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학창 시절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물론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학창 시절이다라고 뭐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시간이 그 어렸을 때 그런 시간입니다. 자, 내년도 시장에서 좀 크게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밑그림을 그리고 근데 뭐 황당한 뭐 나는 뭐 10배를 먹을 거야 이런 황당한 계획 말고요. 현실상에서 자 지금 주변 정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시장은 이러이러할 것 같고 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3일 동안 연휴였었는데요. 저 글로벌 증시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24일 날 나온 뉴스가 있었죠. 영국하고 EU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은 할 거예요.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 뭐 어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맞서다가 EU 쪽에다가 영국이 어권 쪽은 조금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브렉시트가 타결이 됐는데 뭐 이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EU 국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요. 뭐 이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도 필요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금융의 중심지였었는데 자 EU 쪽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노딜보단 나을 테니까 뭐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의 또람프께서 또 그러고 있네요. 자, 저 부양책에 대해서 저 상원까지 통과를 해서 트럼프 책상에 갔었죠. 이거를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거부를 하면 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쪽에서 3분의 2, 저 3분의 2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거기에 대해서도 이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거부권도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도 행사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사인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거 뭐 정말로 막말로 얘기하면 엿먹어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이 법안을 그냥 저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텐데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는 주말에 골프 치러 갔다 그러죠. 참, 네. 근데 아마 아무리 트럼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뭐 어떤 그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있지는 못할 거예요. 뭐 자동 폐기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냅두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 1월 달에도 또 그런 것도 있죠. 1월 달에 조지아주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조지아주 두 석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두 석 다 민주당이 갖고 가게 되면 그쵸? 50대 50이 되고 그 상원 의장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되게 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그냥 이거 저 며칠 전에 트럼프가 2,000달러로 해라 이랬을 때 이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콜 좋아 좋아. 그리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까지 또 새로 2,000달러로 해갖고 개인당 지급하는 금액 2,000달러로 해갖고 새로 법안 만들어갖고 또 상정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화살은, 그쵸? 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게 돼버리면 민주당 쪽으로 화살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죠. 뭐 1차로는 트럼프 본인한테로 날아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저기, 저, 덴마크 쪽에서 코로나, 변종 코로나죠. 환자가 33명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뭐 확인이 됐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변종인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월가 쪽에서는 내년도 S&P 500이 4천을 넘는다. 자, 이런 희망적인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참, 예, 이 트럼프가 끝까지 재밌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재밌는 사람인데 뭐 좀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9일까지 그냥 트럼프 책상에 있을 경우에는 예산안이 종료가 되죠. 예산안이 종료가 돼서 이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1,400만 명에 대한 실업보험 지급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뭐 우려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1월 20일 그 바이든이 저 취임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될 테니까.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아무리 진짜 또람프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일단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해외 증시 움직임 모습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쪽이 0.99% 정도 올라오고 홍콩이 0.16% 정도 상승 마감했죠. 자, 그리고 미국 쪽 주가를 보게 되면 다우가 0.23% 정도 상승, S&P 500이 0.35%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2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뭐 호재 악재 다 있었죠. 뭐 브렉시트가 타결된 거 뭐 이런 거는 호재 쪽에 뭐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될 거고 트럼프가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뭐 어쨌거나 지수 자체는 좀 플러스권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예, 미국,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먼저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조금, 보합권 정도 그쯤에서 출발은 했었죠. 그랬다가, 좀 이렇게 좀 반등을 하다가, 또 한번 쭉 밀리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조금 반등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도 연휴 전이라서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냥 대체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거래가 굉장히 한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가 한산한 거는 반장밖에 없었죠. 얘네들도 전부 다 정규 시간을 꽉 채워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오전장만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뚜렷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시장 이 급등의 공식이 나왔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급등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공식은 뭘까요? 가장 강력한 공식. 주식 현물을 기관 외국인들 현물 사고 선불 시장까지 다 사고 이런 게 급등의 공식이죠. 자, 보시면 금요일 날이 그런 장이었어요. 자, 개인 투자자가 한 8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244억을 샀습니다. 기관이 이게 이제는 좀 아뜨거라 싶은가 봅니다. 기관이 6297억을 매수했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3179억을 샀고요. 기관이 3125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을 합치면 양시장에서 거의 뭐
6,300억 정도, 6,300억 좀 넘는 금액, 자, 이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규모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440억 정도를 샀고 기관이 1356억을 샀죠. 자, 요거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이게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오전장에는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자, 근데 금요일날 오후장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장 들어갔고, 목요일날이네요. 목요일날 오후장 들어서, 자, 이게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갔었죠. 쭉 치고 올라가니까 이들은 일정 부분 오전에 산 것들, 뭐 그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쨌거나 공식이 나온 거예요. 현물 쪽에서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수.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수. 선물 시장도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수. 자, 이런 공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옵션을 볼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 일단 오늘도 그냥 좀 넘어갈게요. 뭐 만기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 정도 시점이죠, 지금은. 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았죠. 자, 보시면 뭐 아침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양산한 게 그냥 쫙 뽑는 모습이었어요. 양산한 게 쫙 뽑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반등했다가, 자, 여기서 조금 뭐 옆으로 이렇게 약간 행보를 하는 모습이었죠. 약간 행보를 했다가 뭐 오장 접어들면서 12시 넘으면서 또 계속 강한 릴레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쭉 치고 올랐다가 뭐 저 장 마감 무렵, 오장 마감 무렵에는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꼭 이걸 밀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강하게 확 치고 올라온 게 있으니까. 막판까지 매물 소화를 잘 하는 모습이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좋아요. 야, 이게 22평선을 그냥 딱 찍고 여기서 22평선 근처까지 한번 음선이 좀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장중에 22평선을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살짝 찍는 모습이었어요. 22평선에 닿자마자 그냥 강하게 탁 튀어오르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연휴 전에 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연휴 전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동시에 저 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강하게 했다라는 거, 요런 거는 향후에 내년도 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다. 뭐 요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한번 지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일이면 배당 낙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배당 부죠. 오늘 종가로만 들고 있으면 오늘 사도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되고 내일 아침에는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내일 아침에는 주식을, 이게 가끔 가다가 이걸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뭐 지금 오늘 종가로 주식을 들고 가더라도 이 주총 끝나고 배당 끝날 때까지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종가로만 들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팔아도 나중에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배당을 주는데요. 자, 그 배당을 주는 그런 날짜가 되면 주식 계좌로 자동으로 배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배당 나길 전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종목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고배당 주식들이요. 이 고배당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지금 뭐 한 6% 정도 배당을 준다, 뭐 10% 배당을 준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고배당 주식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 옛날에는 지금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권리락을 반영을 시켜요. 주식 배당은 지금도. 근데 옛날에는 현금 배당 이런 부분들도 2000년대 이전에는 그 몇 년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현금 배당도 배당락이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우리 유상 권리락처럼 그랬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져서 지금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되게 많이 고배당 주식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고배당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걸 반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 즉 오늘 종가보다 내일 아침에 뭐 6%막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고배당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거는 배당 받을 때는 뭐 배당 소득세도 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주식을 내가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오늘 정리하고 내일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게 유리할 것이냐. 배당은 포기를 하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종목별로 좀 틀리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각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도 뭐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이라는 게 또 저 배당 소득세를 그냥 이게 분리과세지만 이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갖고 좀 많을 경우에는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거를 회피하려는 물량들, 뭐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요. 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으니까 뭐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워놓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도 게을러 갖고 뭐 영상을 새로 찍을지 안 찍을지 그 부분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